이번 주제는 네이버 스마트화 상세 페이지를 블로그 방식인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한 경우에 보여지는 정보 전달력과 그리고 미리 캔버스 또는 포토샵과 같은 웹 디자인 툴을 활용하여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보여지는 정보 전달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생강을 주 작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삼촌 농장의 상세 페이지 예를 보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방식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 형식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시안성이 매우 높은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스의 전달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정보 전달에 왜곡이 없고 굳이 스마트폰을 확대해서 보지 않더라도 정보 전달에 큰 어려움이 없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동일한 컨텐츠를 웹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스마트폰 환경, 즉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똑같은 컨텐츠 소재를 미리 캔버스와 같은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텍스트가 큰 소제목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 하단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설명 정보는 블로그 방식의 텍스트로 워딩을 한 방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 전달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해당 텍스트의 크기는 20포인트로 작성된 워딩 파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. 물론 화면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정보 전달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기본 환경에서는 블로그 방식인 사진과 이미지 형태로 구성한 상세 페이지에 비해서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의 본질은 상세 페이지를 웹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어떤 시각적인 요소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컨셉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그리고 어떠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컨셉을 사전에 정의하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컨텐츠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면 미리 캔버스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부분적 디자인을 하는 것 또한 선택적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산지 직송을 입점하고자 준비한다라고 하면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점 검수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산지 직송에 입점을 하고자 하는지 또 아니면 입점을 하지 않고도 판매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에 대한 어떤 컨셉, 기획력 또한 달라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. 또한 두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푸드 윈도우에 입점하고자 즉 산지 직송에 입점하고자 한다면 옵션 정책이 마이너스 정책만 허용이 되고요. 옵션 정책에 플러스 정책은 허용을 하고 있지 않고 최대 옵션 개수는 5개까지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푸드 윈도우에 입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 이미지 또한 생산자의 얼굴이 있는 이미지로 대표 이미지를 할 수가 없고요. 순수한 상품 기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제작해야만 산지 직송 입점의 검수 과정에 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웹 툴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든 경우와 그리고 블로그와 같이 이미지와 텍스트 방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시각적으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통계청의 2022년 10월의 통계 수치를 보면 인터넷 환경에서의 73% 이상이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PC 환경에서 보여지는 콘텐츠의 정보력보다 모바일 환경에서 보여지는 정보의 전달력을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하느냐가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